하니까 욕을 얻어먹고 생산은 힘도 부족하고 정신 차리는다. 그래서 생산하고 매출하고 다른 거예요? 예, 생산액 대비 생산을 했을 때는 약 24%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매출을 해보면 틀리죠. 생산액은 그렇지만 매출 여러 가지 과정이 통과정이 또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18% 정도가 이렇게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그래서 2418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세바시고 세바시. 감기가 들어가니 죄송합니다. 뭐라고 질문 좀 오래가네. 뭐 켜야 돼요? 그냥 말씀 주시고. 그 PER 아니야 안 켜도 되는데 PER에서 P요? 네. PER. 뽀에서 이렇게 높아졌을 때 예. 증자를 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상증자를 할 때는 무상증자를 해도 수식수가 일반적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EPS가 바뀌어버려요. 1년 D1 값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증자 개념은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총 주식 발행 수가 많이 늘었구나. 그럼 EPS가 줄어드는 거죠. EPS가 줄어들어 버리면은 뽀가 커지는 거죠. 그럼 무상증자는 근거가 뽀의 기준에 그건 아니 그하고 상관없습니다. 경영자 마음대로 아니 그건 아니고 뽀가 연동시키는 게 아니고 뽀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뽀를 기준으로 해서 뭐 비상증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영진은 무상증자 할 때 유무상증자의 개념하고 뽀의 개념은 달라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좌든지 증자든 해놓은 결과값을 가지고 EPS를 그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과값 논리지 그 어떤 사전적 개념은 아니고요. 이 녹화하신 거예요, 이제? 예, 지금 지난주에 뭐 참석 못 하시는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시간 뭐로 녹화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비디오 쪽으로. 꺼지는 방법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보세요 이쪽으로. 예, 예. 또 해야 되는 말이네. 이거를 저는 한번 만져줘야 되더라고요. 오늘은 주로 하나 드세요. 금방. 솔직히 말해. 콩은 없어도 그냥. 중독성이 있네요. 매운 게 드셔. 네, 매우니까 네, 가만히 있죠. 김치니까. 안 먹지? 입력신. 손가락 없어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부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소득세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법인이 아니라 이제 개인에 대한 세금이고요. 개인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내시나요? 소득세 많이 내시나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조금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조금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예상해서 왔는데 한번 좀 중간에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오늘은 세무회계에서 처음에 이제 증빙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전자세무계약에서 뭐 사업자 등록, 부가세 신고 뭐 다 나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부가세랑 관련된 그런 어떤 이런 거를 좀 한번 다뤄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득세 하면은 이제 기업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소득이 아무래도 관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부분이 원천징수 당하기도 하고 원천징수 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부분이 가장 많이 이제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법인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소득세 부분에 제가 이제 인트로덕션은 이제 빼놨는데 소득세랑 법인세 차이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예. 어떤 하여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인격체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사람은 또 이제 태어나서 죽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쭉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근데 일단은 크기가 법인이 좀 크겠죠. 클 확률이 뭐 1인 법인도 있겠지만 좀 이제 클 확률이 좀 있고, 또 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규제를 많이 받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투명하다 그럴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육성을 해야 되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반면에 이제 개인은 이 조그맣다 그러죠. 예. 물론 이제 그 큰 개인도 있겠지만 조그맣다 보니까 이 관리 노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일단 4천만, 뭐 4,500만 뭐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 소득을 다 관리를 할 생각을 한다면은 엄청나겠죠. 예. 근데 법인은 뭐 그만한 숫자는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세무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돈을 이렇게 세수를 갖다 확보하는 게 목적이니까 정당하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법인에 더 힘을 쓰는 게 맞겠고, 법인은 조금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개인은 철저하기보다는 좀 뭔가 하여간 이렇게 훑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거죠. 하여간 그물로 보면은 조금 이제 저인망은 아니고 조금 이제 알이 굵은 뭐 그런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하죠. 예. 고객이나 소비자가 볼 때는 네. 법인을 아무래도 더 신뢰를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일반적인 똑같이 볼 때 어디랑 계약할까 할 때 예. 의향이면 법인하고 해서 나중에는 혹시 문제가 더 생기지 않을까 예. 향후에도. 그렇죠. 예. 뭐 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가도 없이 가도 없이. 일반 영리법인보다도 또 사용법인이나 재단법인하고 거래를 하는 공중 그렇죠. 조금 더 뭐 공공성이 더 있다고 보고 약간 좀 과세 당국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냐 하면은 법인은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1일 날 자산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번 재무제표 그려놓고 이게 1월 1일 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분명히 뭔가 자산이 늘어서 그 자본이 느는 거죠. 자본이 는 만큼을 이제 저희는 이익이라고 하는데, 뭐 이익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당을 하고 유보를 하고 하겠지만은 그 이익이 생긴 그 원천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합니다. 근데 개인은 그렇게 지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렇죠? 개인이 이렇게 뭐 다 일일이 기장하고 뭐 이러진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다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류를 나눴습니다. 종류를 나눠서 어떤 소득이 있을까요? 소득이 보면 근로소득이 있고 배당소득, 예. 양도소득, 예. 이자소득.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따지는 이유가 그 소득의 유형을 갖다가 이제 정해놓고 그거별로 과세를 합니다. 과세를 하고 그러면 이제 과세 체계나 이런 게 좀 다르죠. 그리고 뭘 과세를 하고 뭘은 비과세를 하고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근데 이제 또 다만 이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묶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금액이 커진다. 그러면은 내야 될 세금이 더 많아지죠.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금액에다가 이제 사업소득까지 전체 다 합쳐서. 그걸 이제 종합소득이라고 하죠. 합했다고 그래서 종합소득인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것도 항상 회계라는 게는 이제 기간 단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소득세는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단위가? 저는 뭐
소득을 다 해서 예. 그 다음에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2월 달도 있고 3월 달도 있고 뭐 시점이 좀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뭔가 이제 정해놔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규제나 뭐 이렇게 뭐 하여간 자기 통제력이 있으니까. 네. 예. 과외. 그래서 그 개인 소득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예, 이거는. 예.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퇴직 소득은 어떨까요? 퇴직 소득도 소득이죠. 네. 그렇죠. 퇴직 소득은 어떨까요? 나누죠. 10년 동안 공부했으면 예. 전 그해 소득을 발생한 건 그해 분만 예. 다 반영하지 않고 예. 연차별로 나누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간이 1년이 아니죠. 그렇죠? 예. 퇴직 소득세 이렇게 받을 때 1년이 아니죠. 예. 또 뭐가 있냐면은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 또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종합소득이라고 들어가는 부분은 1년 단위입니다. 이를테면 이자소득, 또 뭐 배당소득, 또 근로소득, 뭐 이게 다 1년 단위입니다. 사업소득도 1년 단위고요. 예. 우리 개인 사업을 하면서 뭐 또 저 회계기간을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잖아. 없죠. 그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개인이니까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1년 단위의 그 종합에서 하는 거를 종합소득이라고 하고요. 퇴직소득은 이거는 이제 뭐 몇 년이 될지 뭐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세율이 별도고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좀 낮죠. 예, 그렇죠. 예. 연금을 받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금 소득이 또 있네요. 아, 맞습니다. 뭐 연금 소득도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1년 단위인 거랑 아닌 거랑 이렇게 구분해서 그거는 같이 포함을 안 시키고 누진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뭐 퇴직소득세나 이런 거.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장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어요. 네. 장부 그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한 거는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그 입장에서 주로 이제 저희가 얘기한 거는 증빙이었고요. 그렇죠? 증빙이고 또 뭐가 있었죠? 그 과세의 어떤 볼륨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간편성이나 이거에 따라서 뭘로 나눴었죠? 과세 사업자를 둘로 나눴었는데 면세도 있고 과세가 있죠. 네. 네. 그럼 과세를 또 나눴죠. 단위과세하고 일반과세를 나눴죠. 네. 그렇죠. 이게 항상 보면은 이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잔챙이 아무리 건드려봤자 노력만 많이 들고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뭐 좀 이제 손해를 감수를 하면서 이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예가 이제 또 여기 그 이제 장부에서도 또 나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해야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떤 형태의 장부가 됐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편장부라는 걸 이제 만들었죠. 보통 사업을 시작하거나 수익 금액이 낮을 때. 그래서 또 여기 이제 이거는 소득세입니다. 네,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소득세니까 소득세 나름대로 또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농업, 뭐 어업, 광업 뭐 이렇게 쭉 부동산 매매업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 등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3억 원 미만일 때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보겠다. 또, 예, 또 이제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뭐 이런 부분들은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하겠다. 수입이네요. 수입 금액. 그렇죠. 수입 금액. 그러니까 매출, 외형입니다. 예. 그 저기 소득 금액, 그러니까 이익 금액이 아니라 수익 금액이에요. 부가가치세도 아마 수익 금액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부나 뭐 이렇게 규모를 나눌 때는
대부분 다 매출액. 보통 이제 수익하고 이익하고 구분을 좀 네,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예. 레버리 개념이고 수입. 이익은 수익은 수익하고 같은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비용을 그렇죠. 떼야 이익이 되거든요. 이익은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는 이 세법에서는 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들어오니까 돈이. 근데 이제 저 이쪽 회계 쪽에서는 약간 개념적이기 때문에 수익, 뭐 이익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많이 속할 것 같아요. 부동산 임대업, 기술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이렇게 되는 요 서비스업들은 7,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다. 그게 농업, 광업 쪽으로 많이 봐주는 얘기고 그죠? 예, 부동산 그렇죠. 임대업, 기술 서비스를 갈수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리 목적이고 뭔가 이것도 나눌 때 내가 얼마큼 뭐 이렇게 드려야지 되겠구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약간은 이제 그 원가율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했겠죠. 예. 근데 또 하나 예외는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그러니까 간편장부의 반대는 복식장부 대상자. 그 상대적인 개념. 근데 요 내에 들었더라도 이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복식부기 의무자가 거기에는 이제 경영지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사도 들어가 있고. 근데 물론 이제 그 경영지도 업무를 해야지 되겠죠. 업종이.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교육 서비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대상은 농업하고 아니고 틀리게 하시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 서비스업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승율 대표님은 어디에 속하죠? 아까 여기에서. 전년도라는 게 없으니까 혹시 여기로 해야 되겠네 일단 초년도에는. 아닙니다. 초년도에 신규로 하면은 간편장부. 예. 어떤 업종? 업종. 신규 기준은 이거 저거죠. 그 사업자 등록 기준. 서비스업이신가요? 예. 이쪽이 들어갈 가능성이 제일 많을 것 같고, 혹시 정보 서비스업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표준산업 분류.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거는 정보를 좀 많이가 업종인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는 뭐 이제 나머지죠.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미만이었으니까 이상인 사람들은 다 복식부기 의무자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미만에 속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전문직일 경우에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같이 전문직일 경우에는 복식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우리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장부를 계속 기록 보관해야 되고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개인이더라도 제출해야 되는 거죠. 지금 법인이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만약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은 뭘까? 불이익을 생각을 해야겠죠. 따져봐야 되니까. 복식부기자는 만약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산출세 뭐 계산을 해서 나온 세액의 20%, 부당하게 무신고할 때는 40%까지 올라가고요. 산출세액이니까 뭐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수익 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를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하는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수입이 거치니까 세수가 굉장히 이제 가산세나 이런 거 아주 크게 물리죠.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도 장부를 기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안 했을 때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고 다만 직전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일 때 사업자는 가산세를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장부 기장을 하게 되면은 적자를 볼 때도 있고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익을 볼 때 가시는 건가요? 예. 지났어요. 오늘 막 저번까지. 다음 주에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그 다음 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목요일 괜찮으세요? 목요일 아침에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네. 다음 주요? 다다음 주. 다음 주는 잘 안 못할 거. 하십니까? 네. 하시죠. 다음 주에 혹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다음 주에 네. 주실까 쭉가야죠. 음. 하시려면 가입고 하루 쓰실 때 좀 우리가 올림픽에 한번 올리세요. 그러죠 뭐. 그럼 예, 예. 그럼 제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할까요? 예, 예. 네. 그러겠습니다. 소소하죠, 제가 뭐. 예. 예. 준비했습니다. 그럼 축가 모양하고 예. 가해공화 제목 흐름까지 그죠? 예, 예. 시간은 되세요? 예.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어느 시간? 화요일 그대로 하죠. 화요일 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해야죠. 제가 좀 할게요.